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편하게 전화 걸 수 있는 친구,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연락처엔 이름이 많은데 막상 눌러볼 번호는 없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괜히 전화 눌렀다 조용히 끊은 적 있으시죠? 만나자는 말 꺼냈다가 그냥 접은 날 있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섭입니다. 올해 68이고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35년 동안요. 지금은 퇴직한 지 10년째고 조용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예전엔 참 친구가 많았어요. 매주 만나 막걸리 마시던 친구. 그 친구가 지방으로 이사가고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괜히 서운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거죠. 퇴직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유보다 먼저 빈 시간이 찾아오더군요. 그 속에서 느낀 건 고요함이 아니라 허전함이었습니다. 요즘은 혼밥 혼술 혼자 여행, 혼자 하는 일이 많아졌죠. 근데 말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괜히 눈치 보이고 왠지 나만 이렇게 외로운 것 같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나만 이렇게 고독한가?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걸까? 하지만요. 저도 그 시간을 겪고 나서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혼자라는 게 꼭 외로운 건 아니라는 것. 그건 내면을 들여다볼 아주 귀한 기회라는 것.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 그게 왜 당연한 일인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걸 깨달으실지도 모르지요. 혹시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살짝이라도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 살며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은 세대는요. 말없이도 서로 위로받고 싶잖아요. 1단계 왜 친구는 점점 사라지는가?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친구를 자주 만나는 게 참 어려워졌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큰 건 삶의 환경 변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동네에서 자라며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엔 누구나 비슷한 리듬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주칠 기회도 많고 공감대도 쉬웠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퇴직하고 자식도 다 출가하고 사는 지역도 삶의 속도도 다 달라졌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도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고 가볍게 만나기도 쉽지 않죠. 제 친구 중에 명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던 사이였어요. 주말이면 같이 등산도 가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그랬죠. 근데 명자는 몇 년 전부터 손주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딸네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아이를 돌보더라고요. 예전처럼 전화를 할 수도 약속을 잡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엔 좀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 친구도 자기 인생이 있고 지금은 자기 역할이 달라졌다는 걸요.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걸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서운함이 커지죠. 실제로 서울시복지재단이 발표한 고령자 사회관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45%가 가장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최근 5년 사이 멀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더 이상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 안부를 걱정해주는 사이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인연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멀어진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2단계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억지입니다. 친구가 멀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든 덜어보려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억지가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 예전 동료 중 한 명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봤어요.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고요. 처음엔 반갑게 받아줬지만 막상 만나보니 대화가 하나도 맞지 않더군요. 저는 은퇴 후의 삶의 여유와 건강 이야기, 책 이야기 같은 걸 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여전히 부동산, 주식, 돈 이야기뿐이었어요. 분명 같은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인데 삶의 방향이 너무 달라진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허해지더군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지만 사실은 우리 둘 다 달라졌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죠.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뿐이죠.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정서적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론 웃고 대화하지만 속은 점점 메말라가는 상태죠. 혹시 여러분도 그래도 예전 친구니까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연락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럴 땐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도 용기입니다. 모든 인연은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그 시절에 의미가 있었던 거죠. 친구를 잃었다고 해서 내 삶이 텅 비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나 자신에게 돌려줄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관계 하나쯤 있으신가요? 3단계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나 문득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누구랑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젊을 땐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롭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턴 그 자유가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어색했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마치 사람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랄까요. 그런데요, 매일 10분이라도 그 조용한 시간을 그냥 가만히 지내보니 어느 날부터 그 시간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요즘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차 한 잔 내려서 베란다에 앉습니다. 말없이 햇볕을 쬐고 제 마음속 생각을 하나씩 정리하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세상과 조금은 멀어져도 내 마음은 차분해지곤 합니다. 심리학자 수잔 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로 타인과 깊게 연결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여유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3세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글쓰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 쓰시다가 지금은 지역 소식지에 칼럼도 기고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으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거야.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혼자 있는 법을 배운다는 건 인생 후반에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와 잘 지내는 법을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 성숙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4단계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법?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친구는 있어야 외롭지 않지?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가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언제나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더 자연스럽고 따뜻합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건 스스로를 믿고 지켜내는 힘을 갖는 겁니다. 그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누군가 깨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지개를 켜고
작은 목표 하나 세우는 사람. 점심을 혼자 먹더라도 예쁜 그릇에 담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줄 아는 사람.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노을을 바라보는 여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혼자서도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 후배 중엔 혼자 사는 65세 남성이 있는데요.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아침엔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은 꼭 집에서 요리해 먹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엔 일기처럼 자신의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써 내려간대요. 그분을 보면 느낍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서 잘 사는 법을 알고 있는 거구나. 또 한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요가와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깨 펴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유연성도 늘고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꾸면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밝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 있는 자신이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질 때 있으신가요? 그럴 땐 이렇게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내가 나와 친구가 되어줄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진짜 여유는 시작됩니다. 5단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왠지 더 겁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나이에 뭘 해? 괜히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자꾸 앞서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도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몇 년 후 우연히 글쓰기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야기 듣는 게 좋았는데 어느 날인가 나도 뭔가 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줄씩 노트에 마음을 써내려갔죠. 그게 나중엔 짧은 수필이 되었고 지역 문예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느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내 안에 여전히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요. 실제로 요즘 60대 이상 유튜버, 사진작가, 텃밭 농부 정말 많아졌습니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저보다 더 늦게 시작한 분들도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67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카페에 작품도 전시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을 긋는 것도 힘들었대요. 근데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감각이 살아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서툴고 어색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단 하루 10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써보세요. 그게 바로 인생 후반전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혹시 요즘 나도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 살짝 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딱 오늘부터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6단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 두 단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잃었거나 마음이 연결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결핍입니다. 우리가 연락할 사람이 없을 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을 때, 그 공허함이 바로 외로움이죠.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내가 선택한 고요입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찾아 전화를 걸고 모임에 나가고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 허전해질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엔 하루하루가 너무 낯설고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불안하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여전히 남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정신분석학자 폴 틸리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孤独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요즘처럼 마음에 깊이 와닿은 적이 없어요.孤独은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조용한 새벽, 찻잔 하나 놓고 멍하니 앉아있을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孤独이 주는 위로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72세 여성인데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 우울증을 겪으셨다고 해요.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 하루 가까운 바닷가로요. 그런데 혼자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그 시간이 그분의 마음을 서서히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며 지내십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 시간이 나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아라고.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우울하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선을 살짝 바꿔보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만나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란 걸요.孤独은 내 삶에 쉼표를 찍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혼자라는 단어에 두려움 대신 따뜻함을 담아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그 안에서 나만의 평화를 찾으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사람과 조용히 멀어지기도 했죠. 예전엔 외로워서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내 안을 채우는 시간이었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웠던 순간도 어쩌면 나를 다시 찾기 위한 귀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 후반전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나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응원으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갈 때입니다. 고맙습니다.